대출을 못 받아서 집을 못 샀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답니다. 대출을 못 받아서 집을 못 샀다. 대출을 받아서 그동안에 집을 샀던 그 모습들이 정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대출을 받는 걸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최근에 이제 지금의 정부가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조장을 많이 했죠. 정책금리다,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다 라고 하며 대출을 많이 권장했습니다. 근데 정상이 아니죠. 그러한 모습들이 앞으로는 좀 이제 많이 바뀐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왜 바뀌겠습니까? 이제 금융권들도 대출을 해준 다음 그 대출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이제 서서히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뭐 척척척 뭔가가 해결되고 이제 문제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는 잘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생활하며 겪게 되는 일들, 꽤 많은 것들이 이제 과거하고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대출들이 너무도 잘 나왔습니다. 청년이다, 아니면 사업가다, 자영업자다, 대출이 왕창 나왔는데 지금은요, 그들에게 내어준 대출에 대한 부실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죠. 그들의 대출을 이자는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어렵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언제 어떻게 이제 돈이 떼일지 모른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는 대출을 해줬지만 앞으로는 이제 쉽사리 대출을 안 해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제 대출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빚으로 뭔가를 일을 벌리던 일은 좀 이제 많이 어려워진다라고 봐야죠. 결국 빚으로 이때까지 연명해 오던 것들이 더 이상 이제 유효하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때까지 계속 빚내가지고 대출해줘서 대출로 집 사게 만들고, 또 전자금 대출해줘서 청년들 전세로 들어가게 만들고, 좀 말이 안 되는 짓거리들이 계속 벌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는요, 그게 이제 힘들다라고 봐야죠. 결국은 이제 그게 힘들어지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액면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액면으로 사는 게 당연했던 건데 그동안에 당연하지 않던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벌어졌던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힘들어지면요, 이제 그에 걸맞게끔 새로이 적응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제 많이 위축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도 대출입니다. 대출. 그게 자기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부로 사는 것도 대출이고요. 뭐 이래저래 대출 인생들이 너무도 많았던 겁니다. 그게 이제 부동산에 좀 많이 몰려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인 건데요. 요새는 뭐 주식 투자도 뭐 비투라 그래가지고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합니다.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데 대출이자 5%면 수익 10% 내면 플러스 5%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10% 수익 내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꼬이는 거죠. 앞으로 살면서 이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앞으로는 대출이 없는 시대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대출 받아서 집 사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대출이 안 나와서 집을 못 샀다 이러는데 뭐 기본적으로 대출을 왕창 받아가지고 집을 사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었던 거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제 세상은, 현실은 더욱 이제 그게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좀 따져봐야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네 삶이 어떻게 이제 변해갈지를 찬찬히 두고 봐야겠죠. 확실하다, 안전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돈을 빌려서 뭘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돈을 모아서 뭘 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안전해진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맞이하게 되는, 겪게 되는 일들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잘 궁리하고 잘 따지고 살아가야겠죠. 저는 이제 앞으로 강의에 대한 이제 도전도, 책을 쓰는 도전도, 뭐 컨설팅이나 뭐 여러 가지들도 해볼 생각인데, 이제 그런 쪽에 고민을 가지고 생각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 아,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방식도 참 다양하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짜들이 너무 많은 시대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동산 전문가, 주식 전문가, 뭐 컨설팅 전문가, 유통 전문가,
뭐 재무 전문가, 뭐 되게 많은 전문가들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들 중에 정말 진짜는 극소수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부동산 관련해서도 너도 나도 부동산으로 뛰어들어서 다 돈 번다 그러는데, 다 뛰어들어서 뭘 해보겠다고 하면 과연 나한테까지 먹을거리가 돌아올까? 안 돌아올 것 같은 거죠. 그보다는 좀 현명하게 영리하게 뭔가를 결정하려면 최대한 분산하고 여러 가지를 나누어서 이제 고려해보는 게 또 올바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너무 요행을 바라서도 안 되고, 너무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로 나눠서 가져가고, 또 그러는 중에 또 뭐 하나가 부러져도 나머지 다른 한두 개로 또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거리들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더 이상 대출로 뭔가를 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대출이 아닌 자기의 돈으로, 내가 벌고 내가 저축한 돈으로, 나의 돈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대출로 이때까지 해오던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유효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봐야죠. 통하지 않는다, 더 이상 쓸모가 없다. 그러면 새로 적용되는 새로운 세상의 법칙, 규칙에 따라서 내가 하루빨리 적응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궁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다짐하고 마음먹고 움직여가는 중입니다. 그게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든 마음 단단히 먹고 좀 굳게 움직이고 살아가야겠죠. 이 엄란한 시대를, 이 막막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만만하게, 너무 수월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는 겁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차근차근 착실하게 살아가고 좀 더 굳은 각오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지내야 우리의 삶이 안전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앞으로 최소 4, 5년간은 부동산으로 재미 볼 수 있는 기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겠다. 그리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살아갈 국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재능을, 나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뭔가를 찾아보고 거기에 집중하고 시간을 들이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저런 고민하고 움직이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과정들인지를 지금 와서 느낍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살아가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앞으로의 저에게 펼쳐질 수많은 가능성과 잘 만나기 위해서 제가 좀 더 준비되어 있고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돈 빌려서 부동산 사서 시세차익 봐서 돈 더 버는 그런 일은 당분간은 유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